최근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외신 평가는 경이로운 속도라는 문구로 요약된다. 수십 년간 서방 선진국들의 기술 라이선스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 설계 및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성공과 K2 흑표 전차의 유럽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자립을 통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지정학적 무게를 갖는다. 그러나 주요 외신 및 군사 전문 저널들은 한국의 약점으로 항공엔진 원천 기술을 지목하며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기술 패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최후의 유리천장이라고 일제히 강조하고 있다. 이 분석 에세이는 바로 그 핵심 도전 영역, 즉 1.75형 노초고온을 다스리는 한국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군사 전략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1750도의 불길 속에서도 녹지 않는 금속, 그것은 단순한 실험의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의 자존심이 불타오르는 순간이었다. 창원의 한 연구실 두산의 너빌리티의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지켜본 터빈의 회전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불길은 붉게 타올랐고 금속은 고요히 버텼다. 이 엔진은 단순히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하늘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다. 1750도의 열기, 초합금, 3D 프린팅, 그리고 미세한 냉각 채널, 이 모든 기술은 불을 다스린 나라라는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혁명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그 불길은 결코 식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엔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기술사의 전환점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자. 두산의 너빌리티의 터빈 기술은 단순히 발전용 기계라는 한계를 넘어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에너지 산업의 깊은 뿌리에서 시작된다. 1970년대 한국은 외국에서 들여온 설비를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두산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스터빈 제조국의 이름을 올렸다. 이 여정의 핵심은 터빈이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수천 개의 정밀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심장이다. 온도 1600도, 회전 속도 초당 3000회, 이런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금속, 설계, 냉각 기술은 한 나라의 기술력을 상징한다. 이제 두산은 그 축적된 경험을 하늘로 옮기고 있다. 터빈의 원리는 같지만 항공용 엔진은 훨씬 더 잔인한 세계다. 무게는 10분의 1로 줄여야 하고 진동과 온도 변화는 2배로 거세다. 발전용은 효율을, 항공용은 추력을 추구한다. 하지만 두산은 그 차이를 극복할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 고온 합금의 결정 구조를 제어하는 기술, 초정밀 주조 공정, 그리고 가스터빈 블레이드를 실시간으로 냉각시키는 공기 유동 설계. 그 모든 요소는 항공기 엔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창원 본사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기술자 김태우는 말했다. 우리가 만든 터빈이 전기를 만들어 세상을 밝힌다면 이 엔진은 하늘을 밝히는 거예요. 그는 과거 발전소용 블레이드를 설계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인기용 터빈의 공력 해석을 맡고 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CFD, 전산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이 빼곡히 돌아가고 있었다. 예전엔 1mm가 오차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0.001mm의 미세한 차이로 출력이 달라집니다. 그의 말 속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있었다. 두산은 이미 자사 발전용 H급 터빈에서 1680도의 고온을 견딘 경험이 있다. 이 기술은 항공용 엔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 엔진의 블레이드는 내부의 머리카락보다 가는 냉각 채널이 뚫려 있다. 연소된 고온의 공기가 블레이드 표면을 스치며 통과할 때 그 안쪽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그 복잡한 구조를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두산의 강점이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금속 적층 가공 기술, 그리고 나노 단위의 코팅 공정. 이는 단순한 부품 생산이 아니라 열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이 모든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13년 두산은 처음으로 독자가 스터빈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8년 후 한국형 H급 가스터빈이 상업 운전에 성공하면서 모든 평가는 뒤집혔다. 그때 얻은 자신감이 바로 지금 항공 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의 연속성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그 기반이다. 항공 엔진 개발은 돈과 시간이 끝없이 들어가는 싸움이다. 그럼에도 두산이 도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발전용 터빈의 한계를 넘은 그들의 기술이 이제 국가 안보와 자존심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내국산 엔진에 의존하는 시대를 끝내고 자국 기술로 만든 엔진을 달아 하늘을 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 주권을 되찾는 행위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무인기용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전투기 혹은 민간 항공용 엔진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뜻이죠. 한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두산이라는 이름이 걸어온 길을 압축한 문장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한국형 엔진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항공 엔진 개발의 본질은 열과의 싸움이다. 그 어떤 전자장비보다 그 어떤 기계 부품보다 이 엔진의 심장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연소실의 내부 온도는 섭씨 1750도. 이는 용광로보다 뜨겁고 대부분의 금속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매초 수천 번 회전하며 안정적으로 추력을 만들어낸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조 속에 숨어 있다. 두산의 엔지니어들은 이 온도를 견디기 위해 세 가지 기술에 집중했다. 첫 번째는 초합금이다. 니켈과 코발트, 탈륨, 니오륨 같은 희귀 금속을 혼합하여 고온에서도 결정 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합금이다. 단순히 녹지 않는 금속이 아니라 내부의 결정 배열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 단결정 구조다. 덕분에 금속이 회전하면서 받는 능력과 열 변형을 동시에 견딜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데 두산은 발전용 터빈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두 번째는 냉각 채널이다. 겉으로 보면 단단한 금속처럼 보이지만 블레이드 내부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통로가 수십 개 뚫려 있다. 이곳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금속을 내부에서 식힌다. 일종의 피부 및 혈관과 같다. 겉으로는 불길을 마주하지만 내부에서는 냉각이 끊임없이 순환한다. 이 채널의 각도와 위치는 미세한 오차에도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부터 제작까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세라믹 코팅이다. 마치 방탄복처럼 블레이드의 겉면을 덮는 얇은 세라믹 층이다. 0.1mm도 1mm도 되지 않는 두께지만 고온의 가스를 차단하고 내부 합금을 보호한다. 이 코팅층의 균열이나 탈락은 엔진 파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두산은 자체적으로 코팅 열 처리 공정까지 완비했다. 이 모든 과정은 말로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어떤 금속은 미세한 균열로 폭발했고 어떤 블레이드는 냉각 채널이 막혀 회전 중에 파손됐다. 두산의 재료 엔지니어 이준호 팀장은 말했다. 우리는 매번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곧 데이터였기 때문이죠. 수천 번의 실패가 쌓이면서 금속의 냉각 속도와 결정 구조 변화, 미세기공의 분포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었다. 그 결과 지금의 녹지 않는 터빈이 탄생했다. 이 기술의 의미는 단지 한 기업의 성취를 넘어선다. 세계적으로도 1700도를 넘는 터빈을 상용화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한다. 즉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두산은 바로 그 벽을 스스로 넘어섰다. 3D 프린팅의 등장은 이 기술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전통적인 주조 방식으로는 내부의 복잡한 냉각 채널을 구현하기 어렵지만 금속 적공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금속 분말을 한 층씩 쌓으면서 내부를 비워두거나 곡선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덕분에 엔진 블레이드는 한층 더 가벼워지고 냉각 효율은 높아졌다. 이 공정에는 정밀한 레이저와 AI 기반의 형상 제어 시스템이 쓰인다. 실제로 두산의 프린팅 라인은 항공기 부품보다 더 엄격한 오차 기준 10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한다. 이 기술은 단지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엔진을 살리는 기술이다. 연소실 온도가 1750도에 도달할 때 블레이드 표면은 약 1.200도로 유지되고 내부 합금은 900도 정도에서 작동한다. 이 극단적인 온도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계산과 감각이다. 이들은 단순한 공학자가 아니라 불을 다루는 장인에 가깝다. 우리가 다루는 건 금속이 아니라 온도와 시간이에요. 한 연구원이 말했다. 그는 터빈 테스트룸 앞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끝으로 숫자를 조정했다. 초록색 화면 속에서 블레이드가 붉게 물들고 중심부는 서서히 파란색으로 식어갔다. 그 장면은 마치 화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이 기술은 발전용 터빈에만 머물지 않는다. 향후 무인기, 전투기, 민간 항공 엔진 모두 이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결국 열을 견디는 기술은 곧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이다. 그 누구도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을 두산이 하나씩 허물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시대에 불가능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창원의 불길은 오늘도 꺼지지 않는다. 그곳에서 두산의 엔지니어들은 금속의 울음을 듣고 온도의 숨을 읽으며 한국 기술의 한계를 새로 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터빈은 머지않아 하늘을 향해 회전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터빈은 녹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하늘로 향한 두산의 여정은 이제 실험실을 넘어 현실로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기술은 이미 국방과 연구소가 주관하는 1만 파운드급 무인 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이 사업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 항공엔진 산업의 운명을 가를 국가 프로젝트다. 총 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이 사업에서 두산은 가장 핵심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두 분야를 맡고 있다. 바로 엔진 레이아웃 설계 및 구성품 해석과 터빈 배임 및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 및 후가공이다. 말 그대로 엔진의 심장과 골격을 만드는 일이다. 엔진 레이아웃 설계는 단순한 도면 작업이 아니다. 공기의 유입과 연료 분사, 연소가스의 흐름을 정밀하게 계산해야 하며 각 구성품의 배치와 크기, 열 전달 경로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미세한 각도 하나가 전체 효율을 결정짓는다. 두산의 설계팀은 매일같이 CFD, 전산 유체 역학, RFEA, 유한 요소에서 데이터를 반복 검증하며 온도, 압력, 진동이 실제 운용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분석한다. 5도의 오차가 500도의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전, 터빈 블레이드 주조는 기술력의 정점을 요구한다. 블레이드는 엔진 내부에서 초고온 가스를 직접 맞는 부품으로 단 한 번의 결함도 허용되지 않는다. 두산은 이 부품을 단결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조 과정에서 금속의 냉각 속도와 결정 방향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하면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것은 곧 엔진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두산의 연구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조 데이터를 점검하며 결정이 틀어지지 않았는가, 냉각 속도가 균일한가를 확인한다. 창원의 주조실에서는 밤새도록 붉은 금속이 흘러내리고 엔지니어들은 그것을 눈으로 손끝으로 읽어낸다. 이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한국형 항공엔진의 첫 번째 설계도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에드 관계자는 두산의 역할은 단순한 하청이 아니라 한국형 엔진의 기술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첨단 항공엔진 개념 설계 사업 또한 두산이 주요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전투기용 고성능 엔진의 장기적 국산화를 위한 개념을 확립하는 단계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기술 자립의 선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군용 항공기와 무인기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한 엔진에 의존해왔다. KF-16은 미국의 GF110, FA-50은 F404 엔진을 사용한다. 하지만 수출을 추진할 때마 엔진 수출 제한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결국 엔진의 국산화 없이는 항공산업의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두산의 도전은 바로 이 구조를 깨기 위한 첫걸음이다. 두산의 파워서 비스비지 손승우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발전용 스터빈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며 쌓은 노하우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힘을 하늘로 옮길 때입니다. 그의 말에는 기업적 자신감뿐 아니라 기술 독립에 대한 국가적 사명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 항공 기술자들의 꿈이 함께 녹아있다. 에드 연구진은 두산의 터빈 시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엔진의 구조적 진동과 연소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공개자들은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 군이 자체 엔진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의 연구소 내부에서는 이건 단순한 무인기 엔진이 아니다. 우리의 첫 비행기 심장이다. 라는 문구가 벽에 걸려 있다. 개발실의 분위기는 팽팽하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자신감이 흐른다. 시험용 엔진의 프로토타입이 점화될 때 연구원들은 숨을 죽이고 회전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한국의 하늘이 스스로 뛰기 시작한 듯한 울림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 끈기다. 두산은 지금 그 무게를 버텨내고 있다. 엔진이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항공 엔진을 개발한 국가가 된다. 그 의미는 단순한 기술적 자립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만든 힘으로 날아오르는 시대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날 창원에서 점화된 불길은 단순히 금속을 녹이는 불이 아니라 한국의 자존심을 단단히 단련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두산의 엔진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열기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밀어올리고 있다. 제1부에서 다룬 핵심 소재 공학 및 추진 시스템의 국산화는 한국형 미래전장의 하드웨어 혁신을 상징한다. 하지만 진정한 군사적 우위는 이 플랫폼들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한국군은 초지능형 네트워크 기반 전력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합동 동시 타격 능력의 극대화를 목표로 인공지능을 지휘 통제 영역과 플랫폼 운용에 깊숙이 통합하는 과정이다. 핵심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구현이다. 특히
KF-21 전투기에 AI 기반 임무 모듈이 탑재되어 다수의 저피탄 무인 전투기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충성스러운 윙맨 개념이 전략적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킬체인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며 인간 조종사의 인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인간-기계 협업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전술 데이터 링크를 넘어 퀀텀 암호 통신 기반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은 전장 정보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하는 최우선 과제다. 5G, 6G 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고화질 영상 데이터 전송 및 AI를 통한 자동 표적 인식 시스템은 정보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이미 고속 기동 환경에서 데이터 손실 없이 대용량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초연결 전술 네트워크를 실증하며 북한의 아날로그식 전술에 대한 압도적인 인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지능형 전력은 국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해군의 해양 안보 역량은 국가 전략의 중추로 작용한다. 특히 해양 전력의 핵심인 잠수함 전력의 질적 도약은 한국의 전력 투사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건조하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이 분야의 혁신을 대표한다. 장보고 3급은 기존의 공기부류 추진 시스템을 뛰어넘어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여 수중작전 지속 시간과 은밀성을 극대화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월등히 높아 자막 능력 및 고속 기동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리며 이는 작전 영역을 한반도 인근 해역을 넘어 원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무기체계 측면에서 이 잠수함은 수직 발사대를 통해 국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적의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전략적 비대칭 억지력을 투사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었다. 이는 한국이 수중보복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잠재적 적국에 대한 2차 타격 능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군사적 중대사안이다. 이러한 잠수함 전력의 증강은 단순한 군비 확장이 아니라 격화되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국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연합작전 시 독자적인 작전 중심을 제공하는 핵심 자산임을 입증한다. 해저에서의 침묵은 이제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가 되고 있다. 제1부에서 다룬 첨단 엔진 기술의 확보는 단순히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넘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폴란드,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의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 전차 등의 대규모 수출을 성공시키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술력, 가격, 경쟁력, 납기 속도를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 급성장의 이면에는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딜레마가 상존한다. 특히 FA-50과 KF-21에 사용되는 핵심 항공전자 장비 및 엔진 기술은 여전히 주요 서방 국가의 수출 통제 및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한국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로의 수출을 추진할 때마다 기술 허가라는 외교적 장벽에 부딪히게 만들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 아닌 원재 작국으로서의 위상을 흔든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 전략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을 통한 공급망 통합으로 진화하고 있다. 폴란드와의 협력 모델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완제품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및 기술 노하우를 이전함으로써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수요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이 전략은 단기적 수익보다는 블록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한국이 제1부에서 추진하는 독자 항공엔진 개발은 이 딜레마를 해소하는 마스터키다. 핵심 기술의 국산화 없이는 진정한 프리덤 오브 익스포트를 확보할 수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외교수단이 될 것이다.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영역은 더 이상 지상과 해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은 이제 전장의 최전선이자 국가 안보에 결정적 고지로 기능한다. 한국군 역시 이 신안보 영역에서의 억지력 확보를 국가적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다차원 통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우주 전력의 핵심은 초소형 정찰 위성 체계 구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은 한국형 킬체인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다. 기존의 대형 위성이 아닌 다수의 적외도 초소형 위성을 배치하여 감시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재방문 주기를 최소화하는 것은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의 정보 우위를 결정짓는다. 나아가
잠재적 적국의 대위성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 상황 인식 및 방어 능력 강화는 미래 전력 유지의 핵심 과제다. 동시에 사이버 주권 확보는 국가 기반 시설 및 군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전자방패위 역할을 수행한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무기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C2 시스템의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제5위 전장 무기로 인식된다. 한국은 공격형 사이버 전력 개발과 더불어 블록체인 및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국방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회복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방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해킹을 막는 수준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적의 작전 수행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동적 방어 교리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방기술의 현재는 제1부의 초고온 물질공학부터 제5부의 우주 및 사이버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술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 이 거대한 서사는 한국이 21세기 군사기술 패권 경쟁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규칙을 제정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산의 1.750 터빈 기술이 항공엔진 주권이라는 최후의 고지를 향한 한국의 의지를 상징하며 이는 네트워크 기반 전력 통합과 해양 안보 투사, 그리고 K방산 수출 전략의 근본적인 토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석은 한국이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재료공학, AI, 우주, 사이버 등 모든 첨단 영역에서 기술적 자립을 이루는 과정이 곧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임을 시사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과정 자체가 국가적 서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